1번 먼저 정부보조금 문제네요. 3월 5일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억이 들어왔나 봐요. 맡긴 금액. 그리고 또 1억을 지급을 했네요. 신소재 관련 기술 개발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정부 지원금 1억 원을 3월 5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받고 회계 처리하였다. 기술 개발 성공 시 직접재산권은 당사 소유로 한다. 3월 10일 해당 정부 보조금을 연구원 급여로 지급하고 개발비로 회계 처리하고자 한다. 개발비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 계정을 계정 과목 코드 241번으로 등록하시오. 계정 구분은 차감, 개발비의 차감 계정 만들고 3월 10일 개발비 지출에 따른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먼저 계정 과목 및 절교 등록을 가는 게 편하겠다, 그죠? 코드 번호 241번에 정부 보조금 그리고 차감 바로 위에 개발비 보이네. 239번에 관계 계정으로 만들란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만들었고, 그럼 3월 5일날 정부 보조금 104번을 1억 원 들어와 있죠. 이제 얘를 그러면 이제 지워줘야 되겠네요. 그럼 10일 날이니까 이 돈 쓴 거 하고 이 쓴 걸 개발비라고 쓸 거고, 그리고 이 정부 보조금을 개발비 차감 계정으로 대체해 주는 거죠. 그럼 3월 10일 날 대면에 보통 예금 국민은행에서 1억 원이 나가고 차변에 얘가 개발비가 1억 원이 되는 거고, 다음 차변에 방금 봤던 정부 보조금 1억 원을 지우고 방금 만들었던 241번 정부 보조금으로 얘를 개발비의 차감 계정으로 얘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이번 문제 지시였네요. 자, 다음 2번 사채 발행이 1월 1일에 일어났는데 어차피 뻔한 내용이고 상환했나 봐요. 사채 발행에 대한 내용은 자료 1과 같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한다. 12월 31일 사채에 대한 이자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며 입력되어 있다. 사채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2월 31일 사채 발행 총액의 50%를 조기 상환하기로 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사채 상환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일단 이해가 엄청 좋은 거네.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가 되어 있대요. 할인 발행 차금 얼마 줄였는지가 적혀 있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사채 익명 금액이 3천만 원이고 발행가가 이 금액인데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을 이 금액 했다는 거죠. 그럼 남아 있는 건 이 금액이 남아 있는 거죠. 할인 발행 차금이. 그래서 편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린 이거의 50%를 상환하는 거니까 그럼 절반을 우리가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절반이 121만 9,282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건데 저는 이 분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알아서 다 삼각한 게 나오니까. 그럼 이번에 자 우리가 상환을 하는 건데 똑같이 12월 31일 날 자, 차변에 사채 상환하니까 사채 액면가의 절반 1,500만 원 그러면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121만 9,282원을 지워주고 그러면서 또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1,500만 원이 나갔네요. 그럼 사채 상환 손실이 이 금액이 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문제 끝났고
다음 수정세금계약서 4월 30일 발급한 전자세금계약서에 착오로 이중 발급했대요. 그럼 하나 취소시키면 되겠죠. 날짜 4월 30일 날. 자, 두 개 전부 다 완벽하게 똑같네, 둘이가. 그럼 수정세금계약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얘는 이 날짜로 해서 취소시켜 버리면 되죠. 그럼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서 얘를 발행해주고, 전송하면 얘는 끝이고. 이중 발급 참 좋다, 그죠? 자,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반영. 자, 매출 전자세금계약서 누락한 게 있고 날짜는 문제 없고,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 있는데 얘 매출 접대네. 일단 얘는 문제가 있죠. 카드인데 접대니까. 자, 다이소, 하이마트 뭐 특별한 문제 없고, 자료일은 외상으로 매출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약서 내역이다. 자료인은 2기 예정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다. 위 거래 내용을 반영하여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1월 25일 신고 및 납부하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가소신고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미납일수는 91일로 한다. 신고 납부일은 2020년 10월 26일. 그럼 91일 나오겠네. 자, 1번부터 2번을 매입 매출 전표 및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2기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먼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첫 번째 거 7월 31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C 제품이래요. 금액은 2,800만 원, 레이블럭 외상이라 그랬고. 다음 두 번째는 일반 전표로 가서, 네? 아, 예정 누락이구나. 고마워요. 자, 예정 누락 2기니까 10월. 다음 일반 전표 7월 2일 날, 얘는 접대한 거죠. 자변에 접대비고 매출 거래처.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37,400원. 대변에 카드니까 미지급금이고 국민카드다. 이렇게 일반 전표에 두 번째 거는 써주면 되고, 다음 매입 매출 전표에서 7월 5일 날 이번에 매입세 공제되니까 57번 카드과세 국민카드, 얘는 공장 청소용품이고 금액은 66,000원 쓰면 분리되고, 거래처는 다이소. 자, 분계는 4번 카드라고 하고 500번대의 소모품비, 얘도 예정 누락분 10월달. 다음 7월 15일 날 57번 카드과세 똑같이 국민카드고, 얘는 공장 비치용, 이게 뭐야? 아, 공기청정기구나. 공기청정기. 나 분명히 비고 보고 있었네. 자, 그럼 132만 원 쓰면 분리되고, 하이마트. 자, 얘는 그럼 자산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비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예정 누락 10월. 자, 이렇게 하면 입력하라고 시킨 거는 입력이 끝났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가면 자, 예정 누락분이 두 개가 들어왔죠. 자,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이 크네요. 267만 4천 원이네요. 그죠? 지금 불공제세가 없었으니까. 자, 그럼 가산세로 그냥 바로 가서 과소 초과환급에 4천 원. 자, 그럼 여기에서 10%에 그렇죠. 25% 하면은 이 금액이죠. 그죠? 다음 납부지연에 267만 4천 원을 쓰면 자, 날짜가 2020년 10월 26일, 2021년 1월 25일. 그래서 91일이고. 그리고 누락한 거에 영세율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얘는 끝이네. 더 시킨 거 없죠? 자, 다음 결산에서 재고자산 평가 후 재고자산 명세를 활용하여 매출 원가를 결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재고자산 명세는 다음과 같다. 자, 원재료 장부 금액 순실현 가능 가치 일치하고 제공품 장부 금액보다 순실현 가능 가치가 더 올랐고 제품은 200만 원 내렸죠. 그러면 이 제품 200만 원 인식하면 되겠네요. 재고자산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저가법에 의한 평가 실시했고 원재료 재고 금액에는 도착지 인도 조건에 미착 원재료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얘는 아직 우리 거 아니죠. 도착지 인도 조건인데 아직 도착 안 했잖아. 근데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원재료에서 200만 원은 빼야 되겠네요. 자, 자동 계산 메뉴 이용하여 계산 완료하시오. 전 갈래요. 바로. 왜냐면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았어. 자동 계산이라고 딱 당당히 적어놨잖아. 평가 문제. 그럼 기말 상품 재고액은 없구나.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1,000만 원. 다음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2천만 원. 제품 평가 손실은 수동 계산 200만 원 하고 와도 돼요. 뭐 어떻게든 간에 여기에 3천만 원만 꼭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전표 추가하면 자, 얘네들은 이제 끝났네요. 다음 원초인수 문제에서 자, 사무직 한상진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자,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부양가족은 한상진과 생계를 같이 한다. 한경호는 2020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자,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를 우리가 하는데 교육비 구분은 취학 전 아동을 선택해서 입력할 것이라고 적혀 있네요. 일단 김명자 어머니죠. 그죠? 들어가서 보는 게 낫겠다. 자, 한상진 자, 어머니가 있는데 자, 어머니는 뭐 특이한 거 없네요. 그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2세? 그럼 일반이네. 근데 아래에 실손보험 받으신 게 있네. 그죠? 그러면 65만 8,300원 이따 빼주면 되니까 일단 얘부터 쓸까요? 자, 그럼 의료비에서 어머니 한 건으로 하라고 문제 적혀 있으니까 하고 이 중에서 65만 8,300원 빼주고
적어주면 되죠. 자, 다음 의료비로 가면 의료비래 보험료로 가면 자, 한상진 본인이고 어머니 기본문제 대상자시니까 뭐 별 문제 될 거 없네요. 그리고 어머니 그럼 65세 안 넘으셨으니까 보험이지 왜 이래. 자, 300만 원. 자, 보험은 여기에서는 보험 안 되면 막혀 있죠. 그럼 보장성 보험이니까 180만 원. 어머니는 120만 원. 다음 교육비가 있죠. 자, 지금 얘가 한경호고 3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취약전 아동 해달라고 적혀 있는 거구나. 자, 그럼 무지개 영어학원 학원비가 두 번만 들어간 것만 돼서 이제 취약전 아동이었던 게 2월 달까지밖에 없죠. 그러면 우측의 교육비에서 취약전에 40만 원만 써주면 되네요. 예? 기타 자료 그렇네요. 예, 시행규칙이네. 자, 이렇게 하면 끝이다, 그죠? 확실히 양이 작긴 작다, 그죠? 부피는 크고. 자, 다음 퇴직소득 원천징수네요. 자발적 퇴직이고 8월 31일 그리고 IRP에 전부 다 2,400을 보냈네요. 그리고 8월 31일 자, 사원등록에서 퇴사일 입력하고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서 퇴직급여 현황 입력하고 소득세를 산출하시오. 자, 그럼 먼저 사원등록 가서 박정훈 퇴사일자. 자, 다음 퇴직소득 자료 입력 가서 지급 8월 달에 박정훈 자발적 퇴사. 자, 퇴직금은 2,400이고 지급일도 2020년 8월 31일 날. 연금 취급자는 국민은행이고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자도 2020년 8월 31일 2,400만 원 전액이고 연금 가입일은 5월 1일 영수일자 이날짜. 자, 그만둔 달이 기속이죠. 자, 이 문제는 이렇게만 쓰고 그냥 창 닫으면 끝. 다음 이자 배당 소득 원천징수를 보면 자, 소득 종류 112 그리고 채권 이자 구분 코드 66 9월 30일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이 적혀 있네요. 기타 소득자 입력에서 소득자 등록하고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 자료를 입력하라는 거네요. 자, 그럼 기타 소득자 입력 가서 코드 번호 1800번 김계환 이거 말고는 여기서는 특별한 정보 없죠. 자, 그럼 이제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지급 9월 달에 했고 김계환. 자, 여기에 지금 다른 것들 없고 아래 자료만 있네요. 2020년 9월 30일 66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 이자는 110만 원이다. 그리고 영수일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이네요. 그죠? 자, 다음 이제 회사를 바꾸고 첫 번째는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가 있네요. 전기자본과 전입금 조정명세서의 출퇴근 버스가 지금 500만 원이 부인액이 남아 있고 건물 방위의 출퇴근 버스 그리고 기계장치 있는데 건물 취득세 138만 원을 세금과 공과금 판관비로 회계 처리했다. 즉시 상각 이제 올해 취득하는 거네요. 다음 기계 부품 교체비 250만 원을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대요. 지금 얘는 우리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수선비죠. 수선비는 소액 수선비가 600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용 처리해도 별 문제 될 거 없고. 자, 그럼 부인액이다. 그냥 하라는 거네요. 자, 그럼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첫 번째 건물 101번 본사 건물 2020년 7월 5일 3억 원이고 정액법 40년 못 찾았어요. 자, 그리고 즉시상각 이제가 1380만 원 그리고 본사 건물이니까 800번대 업종 코드 있네. 근데 있어야 돼요. 그죠? 자, 회사는 850만 원. 제가 있어야 된다는 건 없으면 뒤에 가면 빨간색 뜨잖아요. 그죠? 자, 차량 운반구가 201번 출퇴근 버스고 2018년 4월 5일 5천만 원에 2천만 원. 얘는 정유법 5년. 전기말 부인 누계액 500만 원. 자, 경비 구분은 얘는 제조. 업종은 05번. 올해 상각비는 1200. 자, 기계장치 301번은 조립기계고 2019년 2월 1일 날 1000만 원, 200만 원. 내용 연수 10년. 특별한 거 없었고 기계장치니까 500번대. 업종은 SS. 딱 이 금액이네. 자, 그럼 이제 입력 끝났고 다 종류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미상가품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 하고 그럼 얘 둘 불러와줬죠. 저는 안 봐요. 왜냐면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그죠? 한 개씩 있네요.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 발생. 그리고 이건 뭐였죠?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 감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죠. 자, 다음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에서 업무무한 가지급금 있는데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이윤주의 자녀 학자금 대여금. 학자금은 본인이든 자녀든 전부 다 대상이 아니죠.
업무원 가지급금에 자, 차입금 내역들이 있고 국민은행한테는 좀 갚았네요. 3천만 원을. 자, 자료일은 차장이 연주의 가지급금은 자녀학자금 대액이다. 이자 수익 계정에는 영업무역의 이자 입금 내역이 기장되어 있다.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수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그럼 가지급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에 가서 먼저 첫 번째가 이자율별 적수 계산하라고 먼저 문제가 시키고 있죠. 그죠? 자, 국민은행 차입금 잘 들어와 있네. 그죠? 그리고 신한은행 차입금 3.5. 자, 그리고 대한은행 차입금 얘는 3%, 4%.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적혀 있죠. 자, 이제 가지급금에서 대표이사 김진철 그리고 관계회사 영원무역 주식회사. 그럼 계정별 원장 불러오기 해서 불러와지던가요? 자, 그럼 일단 김진철은 맞나? 6천, 1,500, 1,500이 회수 그리고 500 맞네요. 그럼 영업무역은 올해 2월 12일 날 되어 5천만 원 맞죠? 자, 그럼 이제 얘 둘이 입력했으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가서 불러오기 하고 이자 적용해주고 그럼 이자가 계산이 되었죠? 그럼 인정이자 계산 가서 일단 원장 조회에 이자 수익 처리한 게 영업무역한테 100만 원 받은 게 있네요. 그죠? 그러면 영업무역한테 100만 원. 그래도 차이 나네. 자, 그럼 이제 학교 등록에 가서 우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이사 122만 6,419원 상여.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특수관계 회사 32만 7,868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두 개 조정도 끝났죠. 그죠? 자, 다음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에서 자, 외화자산과 부채 평가 방법으로 3년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다. 결산 시 3년도 주거래은행 대고객 외국한 매입률을 적용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화평가차손익을 인식하였다. 외화 선급금은 미국 소재한 원재료 공급업체에 부품을 매입하기 위해 선지급한 계약금으로 기말에 평가하지 않았다. 얘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그럼 작성하라는 거니까
자, 먼저 보면 발생 시 환율 그리고 적용 여기 장부 그리고 매매 기준율 차이가 20원 차이가 나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조정액은 20만 원 가산 조정 나올 거고 얘도 20원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러면 24만 원 또 차감 조정 나오겠죠. 자,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되죠. 자, 이 자산에서 자, 외화 종류는 US 달러. 외화 금액은 10,000달러. 자, 우리 발생 시는 1,150원, 1,200원. 이게 세법이 원하는 거죠. 자, 다음. 그러면 세법은 이 금액을 원하는데 회사는 1,180원이라서 30만 원 이익이라고 했죠. 그래서 20만 원 더 이익이야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발생해 놓고 다음 외화부채에서 $1 1,170원. 자, 그리고 1,200원. 그럼 36만 원 손해라고 했네요. 회사는 12만 원 손해. 그러면 24만 원 더 손해야. 얘는 배상 매입금 24만 원. 얘도 유보 발생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얘 작성은 끝났고 갑지에 가서 그럼 회사가 설정한 거는 지금 20만 원, 30만 원 이익하고 그리고 12만 원 손해. 그럼 18만 원이네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이네. 사실 이거 계산하기 귀찮으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죠? 얘하고 차이가 얼마다라는 게 딱 나오잖아. 그 차이를 쓰면 되죠. 지금 얘 둘이 차이가 4만 원 짝다 줄여라. 마이너스 4만 원 나와야 되니까 18만 원이다. 자, 다음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문제네요. 비품에 180만 원 있고 1번에 정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의 비품을 단기 중 매각하였다. 얘 조정하라는 거니까 얘 바로 그냥 바로 조정을 할게요. 얘는 비품 금액 180만 원 유보 감소. 자, 다음 손익계산서 법인세 계상되어 있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6,434만 8천원. 그러면 얘는 법인세 등 얘는 기타 사회 유출이다. 다음 손익계산서 잡이익 계정에 반영되어 있는 6만 8천원은 부가가치세 환급 시 수령한 국세 환급 가산금이다. 얘는 입금으로 안 볼 건데 잡이익 되어 있으니까 입금 불산입 가서 국세 환급 가산금 6만 8천원 기타. 다음 출자 상금 임원에 대한 상여금 1,000만 원 지급하였으나 지급 규정상으로는 700만 원으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300만 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가 나왔죠. 다음 단기 손익계산서상 세금과 공과금 계정에는
속도 위반 과태료 7만 원과 전기요금 연체료 2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속도 위반은 송금 불산입, 전기요금 연체료는 송금 인정이죠. 그럼 7만 원만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추. 다음 5월 14일 토지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수수료 비용. 우리 시험 때도 얘 만날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이거 발세.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다. 그죠? 자, 지금 우리 AT 시험에서는 가급적이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가 나오죠. 그럼 앞부분 완성되었을 때 하세요. 다 불러오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할 때마다 애가 불러오기 할 때마다 반영되는 우리 소득금의 조정합계표 값이 틀릴 수가 있겠죠. 세무사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값을 주니까. 자, 얘도 세무조사항 반영해서 이용하라 그러고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 그리고 세액공제 감면에서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액이 있고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가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있는 거는 얘만 적용받을 거고 얘는 안 할 거고 큰 금액으로. 다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제외, 영수증 수치 명세서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 2% 가산세고, 계산 시 법인세 계정으로 대체한 선납세금 중에는 중간연합과 원천납부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원천납부 명세서 작성하고 그리고 얘네들 쓰란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먼저 원천납부 세액명세에서 얘 불러오면 이 금액 들어와 있죠. 그러면 창 닫고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불러오기를 하고, 자, 다음 기부금 한도 초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이제 시험 때 막 낼 수 있죠. 자, 다음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에, 예, 최저한세 적용 제외에 무슨 만 원. 가산세는 250만 원에 55만 원에 2% 5만 1천 원. 중간연합세액은 2,250만 원. 그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없네. 분납 마지막. 분납에서 2,155만 998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예, 끝났죠. 근데 문제가 뭔가 어설픈 것 같아. 이번 거는 다른 회차보다. 자, 이제 이론 문제로 갑시다. 자, 1번 문제는 4번이죠. 자, 이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거 맞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자라고? 맞추고 싶은 분은 일단 한 번을 읽어보세요. 카페에 보면 참고 자료에 여기에 내부 회계관리제도 모분 규준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얘네들 읽어보시면 돼요. 내부 통제제도부터 해서. 근데 정말 글자가 토시 안 바꾸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어서 PDF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지금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기억나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내부 통제제도하고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여러분들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가시면 뭐 중견 당연 중소기업도 좀 규모 큰 데로 가면 외부 감사도 받는데 내부 회계관리제도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맞춰요. 그래야지 우리 자원을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작은 회사는 세무사 사무실에 넘기는 행동만 할 거고 규모가 있는 곳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내부 통제 제도라는 게 서로가 견제 작업을 해서 나쁜 짓 못하고 악의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0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저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정률 생각할까봐 자, 제가 그 정률법 계산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을 정률로 곱하는 거 알려드린 거는 법인세법 이야기고, 지금은 재무회계죠. 재무회계는 자본적 지출이 일어나는 걸로 해가지고 월할 계산해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우리 친절하게 딱 일이죠. 그러면 6개월이잖아. 제가 친절하다고 말한 건 그러면 10번이라고 쪼개버리는 거예요. 5년짜리니까. 그러면 10번 중에 한 번은 200만 원이고, 그럼 200만 원에 20만 원 빠지겠죠. 180에 90만 원 곱한 거는 9분의 1이 될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갔나요? 제가 말한 건 6개월치는 200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나머지 6개월치는 20만 원 뺀 180만 원에 90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 6개월치를.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일반적으로 시험에는 6개월로 잘 나와서 제가 10번을 쪼갰는데, 그게 아니면 12달이니까 60개월로 해서 월할 계산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이거는 그럼 60개월 중에서 얘는 지금 6달 존재했던 거에 대해서 200만 원의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이제 나머지 그럼 2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20만 원 뺀 180만 원에 90만 원 더한 270에 나머지 54개월 중에서 6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나오겠죠. 방금 제가 그 말했던 게 270에 9달 하면 30이고 20이고, 그래서 합치면 50이 되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수정전 영업이익은 620만 원이다. 다음에 계산 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자, 미지급 임차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다. 그럼 반영하면 임차료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익이 줄어들겠죠. 영업이익이. 지금 영업이익의 앞쪽은 매출 원가 500번대 경비하고 800번대 판관비. 그죠? 미지급 급여 2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다. 그럼 급여 반영하면 또 이익이 줄어들겠네요. 보험료 선급분을 전액 보험료로 처리하였다. 그럼 비용 취소하면 이익이 늘어나겠네요. 얘는 이자 선수분 10만 원을 전액 이자 수익 처리하였다. 당기순이익에는 영향 미치겠지만 영업이익에는 영향 안 미치겠죠. 지금은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얘가 영향을 안 미치는 애죠. 그러면 110, 130, 30, 그럼 100만 원이 줄어들겠네요. 순액으로. 그래서 52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주식회사 항공은 정부지원금 5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하고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가 다음과 같을 때 2020년 말에 계상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감가상각 누계액 물어봤네요.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은 정부보정 상관없이 그냥 자산 금액에 우리 차감 계정 달리는 거죠. 그럼 5년 정액법 잔존 가치 없대요. 그러면 100만 원에 5년이니까 20만 원 되겠죠. 만약에 뭐 감가상각비, 뭐 정부 보조금 상각에 그런 거 물어보면 10만 원이었을 텐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20만 원. 자, 다음 5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외화예금. 외화예금은 환산 전, 환산 후, 환산 후. 배당금 지급 통지표. 얘는 현금성 자산이고, 당좌예금 A은행 잔액, 당좌예금은 합산될 거고, 얘는 B은행 잔액은 마이너스, 얘는 차입금으로 처리되어 있겠죠. 그러면 현금성 자산에서 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럼 얘 더하면 12만 8,500원. 답은 4번. 자, 6번. 주식회사 항공은 2019년 초 2천만 원에 취득한 토지를 2019년 말에 2,500만 원으로 재평가하였고 2020년 말에 1,800만 원으로 재평가하였다. 2020년 말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 항공은 재평가 모형에 의해 회계 처리하고 있다. 그럼 일단 토지 가격은 700 내렸겠죠. 전기 말에 2,500 맞추고 올해 1,800으로 맞추고, 그럼 700 내렸고, 그리고 기준금액이 2,000이죠. 그럼 올렸던 재평가 잉여금 혹은 재평가 차익은 이제 지워줄 거고 500만 원, 그리고 기준금액보다 내려간 200만 원은 재평가 손실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거 전산 세무 2급 수준이잖아. 세무 2급 문제에서 풀던 거죠. 자, 다음 7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주식거래 관련 자료이다. 2020년도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얼마인가? 샀고 평가했고 평가했고 안 팔았네? 그럼 3,000원 차이 100주 30만 원 손해겠네.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취득원가하고 차이만 남아있겠죠. 얘만이 아니라 얘도 그렇죠. 남아있는 건 취득원가하고 차이가 재평가 손실이든 뭐든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자, 다음 8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사업자가 전답이나 가수원을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자, 이건 이 글자들은 우리 소득세법에서나 봤었지. 부가가치세법에서 막 논밭을 막 임대하고 용역의 공급이다 이런 거 이야기한 적이 없죠. 그래서 자, 얘는 틀렸고, 사업자가 타인에게 건설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원래 원칙적으로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다음 3번에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이게 뭐 용역의 무상 공급에서 예외 사항이죠. 자, 그리고 4번에 자기가 주유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 본다. 맞죠?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음 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항공의 2020년 2기 예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자, 매출액이 2천인데 매출 할인 100만 원이 차감되지 않았대요. 할인은 빼야 되죠. 얘 뺄 거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이 있네요. 판매 장려금은 여기에 뭐냐, 잠시만요. 내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받은 판매 장려금이네. 이 글자 때문에 지금 그런데 우리가 원래 판매 장려금이나 아니면 하자 보증금 이런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걸로 여러분 공부하셨죠. 근데 얘는 지금 총 매출액에서 얘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뺄 필요가 없다는 표현처럼 보이는 거죠. 자,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무상 공급한 게 120만 원이 있고 매입 시 매입
세액이 공제됐고 그러면 시가로 팔아버린 걸로 볼 거고 자 체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국가에 무상으로 준 거는 과세 거래가 아니죠. 그러면 자, 900에 아니 1900에 120만 원을 더하면 2020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네요. 자, 다음 10번. 다음은 거주자 김항공 씨의 2020년도 소득 내역이다.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음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 자, 근로소득 금액이 있고 1년 근로소득 아니래요.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 계산할 거고 퇴직소득 금액 그리고 거주하던 고가주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 얘는 분류과세니까 안 들어올 거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금액 얘는 분리과세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원천징수 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분리과세 같은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원천징수 당한 거에 대한 금융소득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5,500 답은 1번. 자, 다음 1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65세인 경우에는 경로자 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인적공제에서는 70세니까 안 되고 자 2번에 소득이 없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사실혼 이런 거 여기 우리 세법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안 했죠. 3번에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종료일 전이라도 그렇죠. 올해 1월 1일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더 많이 공제된다고 해서 돈 주는 게 아니죠. 납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빼줄게 하고 한 거니까. 자, 다음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소득이 결손이거나 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얘는 제가 무실적이든 뭐든 무조건 신고한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이번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과 1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그래도 되겠네. 자, 3번에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이든 법인세법이든 1,000만 원은 1차에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얘는 500만 원이라서 틀렸고 4번에 상시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그죠? 그래서 맞는 건 1번, 2번만 맞네요. 자, 다음 13번.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되었거나 기속자가 불분한 경우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이건 상여. 그죠? 이번에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주주인 임원에게 기속된 경우 배당으로 처분한다. 그렇죠. 임원 우리 주주 임원이면 상여로 처리할 거죠. 3번에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 그렇죠. 기타 사회 유출이죠. 자,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한도 초과액의 입금 불산입액은 우린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얘가 그거 4천만 원 넘어가는 돈. 이걸 누구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네요. 자, 다음 1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제10기 사업연도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 비용, 가산조정, 접대비는 한도 초과가 1,000만 원 났네요. 건물 감가상각비는 한도 7천인데 6천만. 그럼 이제 신경 안 쓰면 되고. 그럼 2천에 1,0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네. 이번에 저 문제 중에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자, 다음 1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외국납부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외국법인 세액이 공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멸하여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 법인 세액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월 공제가 되는데 지금 얘는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린 거고. 두 번째, 외국 법인 세액을 세액 공제하는 방법과 송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외국 법인 세금을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우리 세액 공제로 뺄 수도 있고. 다음 3번에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한도 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 사업장이 2개 이상 국가에 있는 경우에 국가별로 구분해서 이를 계산한다. 각 나라의 세율과 그 정리 다 따로 하는 거고. 4번에 법인세액 과세 표준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등 증명서류가 멸시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맞죠? 이 마지막 이 지문 하나 가지고 장난치면서 이런 형태의 우리 세액 공제 한다 안 한다 이런 말 잘 하죠. 전에도 뭐 절대 안 한다였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틀렸는데 그 예외가 이런 형식이요. 재해나 이런 거 당했을 때에.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얘도 풀어봤어요.